네, 그럼 이번에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버 패키지는 EX06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Rectangle Array Definition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정방익렬이라고 해서 직사각형 형태, 다시 말해서 가로와 세로가 딱 직각 형태죠. 그러니까 모든 행이 같은 열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정방익렬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비정방익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마다 열의 개수가 다른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행은 3칸인데 두 번째 행은 2칸이고요. 세 번째 행은 다시 4칸이고 이런 식으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각형 형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들쑥날쑥 행마다 다른 열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비정방익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누어서 첫 번째 정방익렬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방익렬에 대한 예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Rectangle Array Definition은 정방익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말 그대로 그 정방익렬을 한번 선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배열의 선언 방법 1. 자,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요. 배열의 선언하는 모양새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2차원 배열이라서 사실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정방익렬이든 비정방익렬이든 행과 열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 가로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대가로가 두 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array1은 new int. 자, 마찬가지로 꺾인 가로, 개수도 마찬가지로 행과 열을 지정하는 개수도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인 가로 자체가 두 개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행 4열입니다. 그럼 여기 행은 3이고요. 여기 열이 4인 행열에 2차원 행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언과 값의 대입을 같이 집어넣으셔도 되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array2라고 하고요. array2. 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array1이라고 하는 것처럼 객체의 선언과 값의 대입을 동시에 또는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 걸 그대로 카피해서 자, 이번에는 선언 방법 2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의 이름은 3번과 4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자, 다 동일한데 여기는 꺾인 가로만 뒤로 옮긴 겁니다. 여기 뒤로. 자, 다시 말해서 그 1차원에서도 그게 가능했었죠? int라고만 쓰고요. 뒤에 변수 다음에 꺾인 가로를 표시를 해서 배열임을 표시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원 배열이니까 꺾인 가로가 두 개 들어가는 건 내내 동일한 상황입니다. 두 개씩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배열의 선언 방법 2예요. 자, 근데 2차원 배열에서는요,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방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꺾인 가로가 몇 개 나와야 된다고요? 2개 나와야 된다고요. 2개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렇게 5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rray 지금 3번, array 4번, 여기 4로 바꿔야 되겠네요. array 5번, array 6번이라고 하고 6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선언하면서 값을 대입하거나 분리하는 거는 어차피 다 같은 내내 같은 얘기니까 가능합니다. 꺾인 가로 위치만 보세요. 꺾인 가로가 이렇게 앞에 두 개 와도 되고 뒤에 두 개 와도 되지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앞에 하나 오고 뒤에 하나 오고 앞에 하나 오고 뒤에 하나 오고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것들을 쓰기를 권고해요. 그러면 array1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는 2차원 배열이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명시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마지막 표현 같은 경우도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 정확하게 array5라고 하는 것이 몇 차원 배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면 변수도 봐야 되고 자기 변수 뒤에 있는 꺾인 가로의 개수도 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것대로 사용하시되 특별히 편한 게 없으면 한동안은 첫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방법대로 한번 다른 배열 형태, 지금 int만 갖고 해봤는데요. 1차원에서 했던 것처럼 다양한 배열을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양한 배열 선언으로 기본 자료형 2차원 배열도 있고요. 참조 자료형 2차원 배열입니다.
자, 기본 자료형 2차원 배열과 3조 자료형 2차원 배열의 의미는 원소가 기본 자료형이고 원소가 참조 자료형인 배열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불리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불리언이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은 array 7으로 선언할 거고요. 자, new 불리언. 자, 행과 열을 지정해야 되겠죠? 정방행열이니까 3, 4 이렇게 되면 3행 4열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int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자, 8번이라고 선언할 거고요. 참조 변수를. 자, 그럼 여기가 int니까 마찬가지로 이쪽 오른쪽도 int가 돼야 되겠죠? 이번에는 뭐 2행 4열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2행 4열짜리 int를 저장할 수 있는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더블을 만들 거고요. 참조 변수 값은 9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행 5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앞에가 행이고 뒤에가 열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당연히 더블로 바꿔야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가 3행 5열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3행 5열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줄이 있다는 소리인 거고요. 여기가 5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조 자료형 배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자료형으로 대표적으로 스트링을 쓸게요. 자, 스트링 배열 2차원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경우에 만약에 2, 6 하게 되면 2행 6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2행 6열을 저장할,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스트링 배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만 지금 참조 자료형 배열이 되겠네요. 자, 이해하셨죠? 그럼 이번에는 2차원 배열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일단 하나 만들 거,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서 패키지는 ex07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요, rectangle array value assignment라고 할게요. rectangle value assignment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길어서 rectangle value assignment. 자, 메인 메서드 추가할 거고요. 자, 배열의 원소의 값을 대입하는 것은 1차원이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 위치, 방의 위치를 가리킬 때 행과 열을 각각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쌍으로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가리키는 값의 그 인덱스가 2개씩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배열 값 대입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int 2차원 배열을 만들 거고요. 자, array 1이라고 하겠습니다. new int. 자, 행과 열의 크기는요, 그냥 작게 2,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건 2행 3열이죠. 2행 3열, 두 줄짜리 행렬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번호가 어떻게 되죠? array 1에다가 자, 0,0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방이죠. 0행 0열이 되어지는 거고요. 마지막이 2행 3열이, 그러니까 1행 2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번, 2번이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첫 번째 0행 0열에다 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을 거고요. 자, 숫자만 바꾸겠습니다. 자, 1, 2, 3, 4, 5, 6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0번에 3개가 있겠죠.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2행 3열짜리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1행 0열, 1열, 2열.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죠. 흰 메모리는 강제 초기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차원에서 배우신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2행 3열이라고 하는 흰 메모리에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다 0의 값을 저장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0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저장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값을 이렇게 특정 방에다 값을 집어넣게 되면 값들이 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요, arrays 1이라고 하는 것에 0,0 행별로 할게요. 1행 출력하고 그 다음에 2행 출력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띄우고요.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0행 1열, 0행 2열. 자, 그럼 그대로 카피하고요. 이번에는 1행 0열, 1행 0열이랑 1열. 다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그냥 그대로 출력한 거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1, 2, 3, 4, 5, 6을 순서대로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2행 3열짜리 행렬이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각각의 인덱스 위치에다가 0번을 각각의 1, 2, 3, 4, 5, 6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 0, 1이라고 하는 거 위치가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여기를 가리키는 건지, 여기를 가리키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행이고 어디가 열인지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실습을 할 건데요.
1차원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분리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선언과 객체의 값 대입을 동시에 한 거잖아요. 그것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array2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것의 차이점은 요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array2라고 썼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선언과 값의 대입을 분리했느냐, 분리하지 않았느냐, 하나로 썼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줄만 좀 띄워볼게요.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위에 거도 잘 나오고 밑에 거도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값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객체를 먼저 선언한 다음에 각각의 원소에다 값을 대입하는 방법은 선언을 먼저 한 다음에 값을 나중에 대입해도 상관없고 선언과 동시에 값을 대입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방법 2라고 할게요. 자, 방법 2는 이렇게 객체를 선언할 때 선언함과 동시에 객체의 초기 값을 넘겨주는 방법이죠. 자, 그럼 요거는 배열 값이 3이겠네요. 2번까지 했으니까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여기 객체의 개수를 지정해주지 않는다고 썼죠. 객체의 개수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초기 값을 중괄호 안에서 찾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1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중괄호가 하나일 텐데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또 있는 겁니다. 이 중괄호 하나가 하나의 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이게 지금 행이 몇 개 있는 겁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0번째 행, 1번째 행. 그럼 거기 안에 각각의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는 1, 2, 3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4, 5, 6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만큼의 코드가 결국에는 이만큼의 코드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훨씬 간단하죠. 다만 차이점은 얘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 다시 말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값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이 극단적으로 간단할 거고요. 많은 경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트워크로 받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던가 채팅하는 결과를 집어넣는다던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출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고요. array 3번으로만 바꿀게요. 3번. 자, 그러면 지금 array 1이라고 하는 것이 array 3으로 다 바뀌면 결국에는 3번, 요거 출력하는 거가 되는 거죠.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1, 2, 3, 4, 5, 6.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간단하긴 하지만 초기 값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초기 값 때 이 방법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rray 4번 이런 식으로 분리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객체의 선언과 값의 대입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냥 줄 한 칸 띄우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 1차원 배열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세 번째 방법에다가 뭐를 쓰실지 아시겠죠? 3으로 바꿀 거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동일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newint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괄호만 초기값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5번으로 할게요. 그럼 다 5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간단한 형태가 세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1차원 배열처럼. 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하게 되면 결과는 또 역시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 줄만 띄울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 2, 3, 4, 5, 6 동일하게 나오는데 세 번째 방법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번째 방법처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생략을 하게 되면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그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카피를 해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6번이라고 바꿀게요. 6번이라고 바꾸고 array 6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1차원 배열 때 했던 거랑 동일하죠. 동일한 위치에 또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마지막 표현 방법은 분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과 동시에 객체의 값을 대입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방법 2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게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차원 배열을 보신 분들은 1차원 배열과 정말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주석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방법 2와 방법 3의 차이점은 분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방법 2와 방법 1의 구분점은 내가 초기값 객체를 만드는
시점의 초기 값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고 나중에 대입하느냐,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가지고 방법 1과 방법 2가 구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정방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8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non-rectangle array라고 할게요. 자, 비정방행렬입니다. 사각형이 아닌 형태죠. 자, 여기에서는 배열의 선언과 비정방행렬의 선언과 값의 대입을 한 번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방행. 자, 기본적인 개념은 정방행렬과 동일하지만 실제로 이건 비정방행렬이기 때문에 행마다 다른 개수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자, 정방행렬에서 자, int 배열로 array 1을 하나 선언해 볼게요. 그럼 new int 하고 나서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2,3이라고 써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렇게 쓰는 순간에 얘는 정방행렬이 되는 겁니다. 가로가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다 정방행렬이죠. 그러니까 정방행렬에서는 이렇게 쓰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죠. 비정방행렬에서는.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요. 일단은 행만 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행이 있다고 쳤을 때 2차원 배열이 있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요렇게 하나, 행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행을 먼저 만들고, 행에다가 내가 몇 칸짜리를 만들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2는 일단 정하고, 난 2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걸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다가는 4개 만들 거야. 두 번째 줄에다가는 3개 만들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행렬이 나오는 거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거는 숫자를 써주는데, 두 번째 거는 써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개수를 지정한 게 안 지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이 참조변수 array 1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건 어차피 2칸짜리 방이니까 이 몇 칸짜리 방을 가리키는지만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array 1이라고 하는 건 얘를 가리키진 않거든요.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행만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array 1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방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방에다가는 지금은 아직은 여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여기 있는 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이 있는데 첫 번째 행이 있는데 이 행이란 소리죠. 결국에는 첫 번째 행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new int 2칸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첫 번째 행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다가 2칸짜리 방을 만들어서 가리키게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첫 번째 방, 이거 이만큼이 흰 메모리예요. 이게 다 힙입니다. 자, 흰 메모리라고 치면 자, 첫 번째 방이 가리키고 있는 거, 이 두 번째 array 1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방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요 방인데 요 방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다가 2칸짜리 int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놈을 가리키게 해라는 소리죠. 그럼 2칸짜리 int 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리키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코드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array 1에다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가리키는 곳이죠. 거기다가 new int 3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3칸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얘는 3칸짜리를 가리키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행 3열, 첫 번째 열은 2칸, 두 번째 열은 3칸짜리의 비정방행렬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첫 번째 행만 메모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첫 번째 행만 int 2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array 1이라고 하는 것에 0이라고 하는 것과 0번째 0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죠. 거기다가 1을 집어넣을 거고요. 자, array 1이라고 하는 것에 0번째 행의 1번째 열, 여기다가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밑으로 내려서 쓸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첫 번째 행만 만들었으니까 여기만 가능할 겁니다. 1번째 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메모리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똑같이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이번에 1번째 행을 만들어 볼게요. 자, 1번째 행에다가는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이제는 1번째 행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2가 되고요. 여기 한번 3, 4, 5라고 할까요? 3, 4, 5.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첫 번째 행은 두 칸짜리를 만들었으니까 1, 2를 집어넣고요. 두 번째 행은 3, 4, 5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3, 4, 5.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결국에는 비정방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방에 딱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사각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행 만들어 놓고 첫 번째 행이라고 하는 것에다가는 두 칸짜리 만들어라. 두 번째 행에다가는 세 칸짜리 만들어라. 그리고 각각의 값들을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혹시 제가 지금 이걸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짜고 있는 예제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한다면 이론 파트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예제를 보시면 그 이론 파트에서는 예제에 대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조금 다르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라고 할게요. 그럼 어레이 2라고 일단 다 바꿔놓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코드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마킹한 부분. 자, 이 마킹한 부분, 박스로 친 부분은 어떻게 한 거죠? 1차원 배열을 만든 거잖아요. 1차원 배열 두 칸짜리를 만들고 그 두 칸짜리 위치에다가 1과 2를 집어넣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1차원 배열에서 1차원 배열의 객체를 생성하고 값을 대입하는 방법을 세 가지나 배우셨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된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1,2라고 집어넣게 되면 앞에서 했던 거랑 이거랑 동일한 코드가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차원 배열의 기준을 따지자고 한다면 얘는 1차원 배열의 방법 1을 가지고 만든 거고 얘는 1차원 배열의 방법 2를 가지고 만든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여기를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 3,4,5라고 집어넣게 되면 밑에 거 다 집어도 되겠죠. 그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의 차이점은 1차원 배열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지 어차피 각각 행에다가 1차원 배열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에 얘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1차원 배열을 먼저 이해해야지 2차원 배열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출력은 앞에서 출력했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array 1으로 다 바꿀 거고요. 자, 그런데 1이라고 하는 게 지금 1번밖에 없죠. 1번 행 같은 경우에는 2번 행까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로 다 출력을 해볼게요. 한 줄만 계획을 할 거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꿔서 자, 실행.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이게 비정방 행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이해하시면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훨씬 더 쉬운 케이스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또 비정방 행렬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정방 행렬이랑 1차원 행렬을 이해를 하셔야지 비정방 행렬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 안 가신 분들은 여러 번 실습을 해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방법 두 번째 방법입니다. array 2까지 했으니까요. array 3라고 할게요. 자, 화면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또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2차원 배열에서 사용했던 방법이랑 유사한 방법인데요.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지금 2라고 하는 것조차도 없애버리면 오류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array 3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첫 번째 몇 행을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몇 개의 방을 가리켜야 되는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죠. 자, 그럴 때 바로 초기화 값을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얘는 이 행을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리키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썼던 방법이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행이 두 개네요. 그 행 안에 들어가는 값이 초기값이라고 했는데 초기값의 개수를 다르게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1,2, 여기는 3,4,5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은 두 개짜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행은 세 개짜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훨씬 쉬운 케이스죠. 자, 이제 방법 2와 방법 1의 차이점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만약에 두 번째 방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이 훨씬 편할 겁니다. 자, 3, 3, 3, 3, 3.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화면
줄간격만 띄워보고요. 자, 실행시키면 똑같이 1, 2, 3, 4,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훨씬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분리해서 이번에는 써보도록 할게요. 분리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었었죠. 그러니까 array 4라고 치면 4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한 다음에 array 4번이라고 하는 놈을 나중에 이렇게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4로 바꿀게요. 자,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자, 결국엔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부분을 생략해도 가능하겠죠. 지금 방법 3을 제가 안 쓴다고 하더라도 방법 3은 뭐겠구나 라고 하는 게 와 닿을 겁니다. 이 부분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텐데 다만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 얘기 하려고 하겠죠. 미리 예상하셨습니까? 자, 그럼 위에 거 그대로 카피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5번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6번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이 부분 생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생략하게 되면 전혀 문제 없이 잘 동작하죠. 5로 바꿔볼게요. 5. 자, 이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방법 3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1차원에서 2차원 정방향에서 했던 방법이랑 내내 똑같은 방법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6번은 자, 일단은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array 6이라고 하는 것을 쓸 텐데요. array 6이라고 하는 놈은요. 여기 지금 6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생략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여기 이제 올인하는 거 보이시죠? 왜 올인하는지 아실 거고요, 이제. 분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정방인열의 대입 값을 선언하고 대입하는 방법 세 가지 똑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럼 정방인열이랑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얘네들은 직관적으로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내가 여기에 실제로 여기다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거나 4라고 하는 숫자를 쓰게 되면 그 순간 정방인열이 되니까 비정방인열은 행까지만 정의를 해놓고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다가 각각 서로 다른 크기의 인트 배열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인트 배열이 아니라 배열 자체, 더블이가 됐던 더블이 됐던 다른 타입이 됐던지 간에 각각 행별로 새로운 1차원 배열을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만약 여기가 3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첫 번째 행도 3이 되고 두 번째 행도 3칸짜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정방행렬이 되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 바에는 여기다 3을 썼으면 훨씬 더 간단하겠죠. 그땐 정방행렬을 쓰는 거고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개수가 다를 때는 천상 비정방행렬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서의 방법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정방행렬과 비정방행렬 상관없이 2차원 배열의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추가를 할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9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read array data underbar 2D라고 할게요. read array data underbar 2D. 자,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첫 번째는 2차원 배열의 데이터를 일단 구하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열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원 때 배우셨던 것처럼 length라고 하는 건데, 그 length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가 그 흰 메모리의 그 위치로 가서 보면 방이 있을 텐데 그 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length의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2차원 배열 하나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ay 1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요. 정방행렬을 만들어 볼게요. 2행 3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행 3열 정방행렬인데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array 1이라고 하는 거, array 1이라고 하는 것의 length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length. 네, 여기 지금 배열 하나가 빠졌네요. 자, 그럼 지금 2차원 정방행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array 1이라고 하는 것은 6을 가리킬까요? 3을 가리킬까요? 2를 가리킬까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앞에 예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레이 1, 2차원 배열의 정방향열은 각각의 행을 저장하고 있는 이를 두 칸짜리 가리킨다고 했었잖아요. 그 두 칸에 각각이 행을 나타내는 거죠. 이 행이니까. 그러면 각각의 행에 다시 세 칸짜리 1차원 배열이 연결된 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각각의 행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레이 1의 0이라고 하는 것은 1번 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랭스는 뭐가 나올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걸 잘 보시면 요게 첫 번째 행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0번 인덱스의 행인데 그냥 첫 번째라고 쓰겠습니다. 첫 번째 행의 개수죠. 행이 가리키는 1차원 배열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에는 어레이 1, 제로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이것도 그대로 그냥 카피할까요? 두 번째 행이 가리키는 곳은 여기가 1이 되겠죠. 그것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시키면 얘는 첫 번째 행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3칸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행이 가리키는 것도 3칸이 있을 테니까 2, 3, 3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전체 화면 바꿀게요. 2, 3, 3.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정방행렬에서의 랭스를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정방행렬 가지고 랭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 조금 어차피 제로나 1이나 똑같이 3, 3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비정방행렬을 보시면 조금 비교가 될 겁니다. 이번엔 비정방행렬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2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어레이2는 new int 이번에는 역시 2차원 배열로 할 거고요. 2차원 배열의 배열을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이 세 가지를 배우셨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는 꺾인 가로 안에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요. 바로 초기값의 개수 가지고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1,2, 두 번째는 3,4,5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두 개의 행이 있고요. 첫 번째 행은 두 칸짜리, 두 번째 행은 세 칸짜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비정방 행렬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얘를 카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어레이2라고 하는 것의 길이가 무엇이고, 어레이2 제로, 어레이2 1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이제 바뀌겠죠. 어레이2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여전히 두 행입니다. 여기 하나 행이 있고, 여기 하나 행이 있으니까 두 행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요. 얘는 뭘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행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데이터가 몇 개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행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데이터가 몇 개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달라지는 건 여기가 달라지겠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2와 여기에 2는 다른 의미죠. 여기에 2는 행이 두 개라는 소리인 거고요. 여기에 2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행에 데이터가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거에 그 3이었던 것이 2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방행렬과 비정방행렬에 대해서 출력하는 것을 배우셨고요. 자, 이제 출력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의 출력 방법입니다. 2차원 배열의 출력 방법. 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쉬운 방법은, 제일 쉬우면서도 조금은 비효율적인 방법은 각각의 인덱스 번호를 다 쓰는 거죠.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어레이2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0, 두 번째도 0.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 0행 0열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5개의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행에는 2개밖에 없으니까 0은 2개일 거고요. 1, 1, 1 이렇게, 여기는 0행, 그러니까 0행 1열, 0행 2열. 그러니까 0 인덱스, 00, 01. 잠깐 말이 꼬이네요. 자, 그 다음에 1행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3개의 인덱스가 012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랭스라고 하는 것을 다 지금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중 포문을 이용을 해서 다중 포문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for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자, i는 지금 여기 배열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2라고 하는 걸 가지고 비정방 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지 랭스를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 i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행이죠. 바깥에는 행이고요. 아래는 열로 이동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array2.length i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바깥쪽은 2번 돌겠네요. 0과 1 이렇게 2번 돌 거고요. 이제 열을
추가하겠습니다. for int j는 0서부터 시작해서 j는 자 array to 0번째 행과 1번째 행, 2번째 행 이렇게 행이 갈 때마다 비정방 행렬이니까 횟수가 달라질 거잖아요. 돌아야 될 횟수가.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length를 쓰셔야 됩니다. length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중 포문으로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마다 지금 결과가 달라지니까 여기 있는 놈이 달라져야 되니까. 자 j++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출력만 하면 되겠죠. 시스템자 옵션 프린트 라인 array 2의 인덱스 i, j. 네, 여기 i라고 하는 게 행이고요. j라고 하는 게 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력하면 결국에는 0행부터 시작해 0행일 때 i가 0행일 때 j가 0, 1 증가시킬 거고 1까지만 증가되겠죠. i가 1로 바뀌었을 때 j는 0, 1, 2 이렇게 세 개가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순서대로 출력되니까 1, 2, 3, 4, 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1, 2, 3, 4, 5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에서 이렇게 행마다 서로 데이터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2칸 돌아야 되고 두 번째는 3번 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행일 때는 array to 0점 length 두 번째 돌 때는 array to 1점 length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for each를 한번 또 써보도록 할게요. 자, for each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집합객체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집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콜론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른쪽은 집합객체예요. 그러니까 원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집합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왼쪽은 하나의 원소를 꺼냈을 때 하나의 원소를 꺼냈을 때 저장할 변수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1차원 데이터에서도 똑같이 했었었는데요. 집합객체에서 데이터 하나 꺼내면 그러면 이제 하나의 원소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int 배열이라고 해볼게요. int 2차원 배열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집합객체인 건 맞죠? 집합객체인 건 맞습니다.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A라고 하는 집합객체는 하나의 원소를 꺼내게 되면 무슨 타입일까요? int 타입일까요? int 배열 타입일까요? 자, 쉽게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int 배열 A라고 썼습니다. 얘는 int라고 하는 것들을 집합 객체로 배열로 정의하고 있는 배열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더블이라고 써볼게요. 자, 더블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다 B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더블 B라고 쓰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더블이라고 하는 원소를 집합 객체 배열로 저장하고 있는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차원 배열을 해볼게요. 자, int 2차원 배열 C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같은 개념입니다. 얘가 더블을 1차원, 집합객체 배열로 저장하는 거라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은 int 1차원 배열을, 집합객체로 저장한 배열. 그게 바로 C라고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더블 대신에 int 배열이 들어간 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차원 배열에서 집합객체에서 하나 끄집어내면 무슨 타입이 나오냐면 int 타입이 아니라 int 배열 타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int 배열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실제로 for each 2차원에서 for each를 쓰게 되면 한 차원씩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or 하나 꺼내면 int 배열이 나온다고 했었죠? array라고 하겠습니다. 자, array 2라고 하는 2차원 배열에서 하나를 꺼냈어요. 그럼 1차원 배열이 나오죠. 그럼 다시 1차원 배열을 또 다시 꺼내야 되겠죠. for 땡땡 array 하게 되면 여기는 1차원 배열이잖아요. 이게 1차원 배열에서 이제 하나 꺼내면 그제서야 비로소 k라고 하는 int 배열, int 값이 나오겠죠. 그걸 그냥 화면에다 그대로 출력하면 될 거예요. out. 자, 여기다 k라고 쓰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지울 거고요. 자,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2차원 배열에서 하나 꺼내면 1차원 배열이 나올 거고, 그 1차원 배열에서 다시 꺼내면 이제 비로소 인트가 나오니까 그 인트를 K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 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것처럼 포문을 두 번 썼으면 for each 같은 경우에도 포문을 두 번 써야지 인트 값까지 내려가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키면 결과는 똑같이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 예제에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2차원의 배열의 데이터 길이를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각각의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몇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셨는데요. 다 당연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예제로요. 메인 메서드에서 사용하는 아규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아규먼트 자체가 배열이죠. 자, 일단 클래스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패키지 이름은 EX10번으로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아규먼트 오브 메인 메서드라고 할게요. 자, 메인 메서드 추가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메인 메서드 추가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쭉 썼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배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배열 다 배우셨으니까 이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준비가 끝난 거죠. 자, 그동안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도 일단 배열이니까 배열의 길이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아그스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그스 배열, 인풋 배열, 매개 변수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메인 메서드의 매개 변수, 입력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아그스 배열의 길이 구하기. 그냥 화면만 출력하면 되는 거죠. 길이 구하는 건 이제 문제도 아니죠. 아그스.length 1차원 배열이니까 그냥 그대로 length 하게 되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나올 겁니다. 자, 개수를 구해보면 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데이터를 하나도 안 집어넣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줄 띄워놓고요. 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요, 매개 변수에다가, 이 아그스에다가 메인 메서드에다가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는, 자, 이런 파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run이라고 하는 파트를 들어가시면, run이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위에서 6번째에 run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run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메서드 이름이 이거죠. argument of main method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런 탭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argument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자, 이 argument 탭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가 바로 메인 메서드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무언가를 쓰게 되면 그게 아그스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배열이잖아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타입의 원소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스페이스로 구분합니다. 그럼 스페이스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스페이스로 구분돼서 데이터들이 쭉 주절주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몇 개 써볼까요? 자, 안녕이라고 써보고요. 3이라고도 써보고요. 5.8이라고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 안녕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스페이스가 몇 개 들어갔죠?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들어갔죠? 그럼 실제로 아그스라고 하는 것의 랭스는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3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그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얘는 지금 스트링 배열인데 여기 정수도 들어가고 지금 더블도 들어갔잖아요. 아니에요. 3이라고 하는 것도 스트링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5.8이라고 하는 것도 스트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스트링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꺼내도 절대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꺼내거나 5.8이라고 하는 더블을 꺼내는 게 아니라 3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5.8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꺼내는 겁니다. 나중에 그놈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따로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안녕 3 5.8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요. 자, 그대로 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랭스가 얼마 나왔죠? 3이 나왔죠. 3이라고 하는 값이, 랭스가 3이 나왔다는 소리는 아그스 안에 지금 3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매개 변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매개 변수 출력입니다. 그러면 그냥 폼은 쓰시면 되겠죠.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i는 args.length i++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요. 여기에 args i 그러면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 3이라고 하는 글자, 5.8이라고 하는 글자가 차례대로 나오겠네요. 자,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그럼 안녕 3, 5.8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각각 뭐로 나온다고요? 스트링으로 나온다고요. 자, 매기변수 출력 이건 1이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for each라고 하는 구문도 배우셨으니까 for each로도 출력할 수가 있겠죠. 이건 3번이라고 할게요. 자, for each로 하나를 꺼내면 스트링 배열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 꺼내면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트링이라고 쓰시면 될 거고요. 자, string k s라고 할까요? 스트링이니까. 자, 그리고 args.
자, 여기에 집합객체가 있죠. 집합객체에서 하나 꺼내면 꺼낸 원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변수만 저장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S에 저장될 테니까 S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럼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안녕삼 5.8, 안녕삼 5.8.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요거 얘기만 할게요. 지금 시간 너무 지나긴 했지만 요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이라고 하는 거, 요 3이라고 하는 것과 5.8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지금 스트링이라고 그랬었죠. 예, 스트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아그스 제로라고 하는 거는 안녕이고요. 아그스 1이라고 하는 거는 3이죠. 그럼 요것만 잠깐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시스템에서 out.println 하고요. 아그스 제로의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하는 값이 뭡니까? 3이잖아요. 3. 자, 3이라고 하는 값이 정말로 숫자라고 한다면 여기다 제가 더하기 1 하게 되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되겠죠. 4가 나옵니까? 4가 안 나오고요. 3,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볼게요. 3, 1 나온 거 보이시죠? 왜 3, 1이 나온 거죠? 3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이거든요.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게 되면 문자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숫자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integer.parseInt라고 하고요. 자, 문자를 숫자로 이렇게. 여러분 진법 바꿀 때 이거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다. integer.parseInt.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자열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인티저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정말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배열에서 이 배열 아규먼트로 내가 외부에서 데이터를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예제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